이게 방정식 fx는 gx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의 개념은 내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요 녀석은 y는 fx 그래프하고 y는 gx의 그래프에 얘네 둘의 교점에 x좌표가 실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요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적당히 이항을 해서 y는 좌변, y는 우변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보통 적당히 이항을 해서 이런 꼴을 만든다가 상수항을 빼고 다 이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지수가 있는 항을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이항을 통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3차, 일단 집중해서 보세요. 3차 방정식에만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좀 몇 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봐봐. 우리 이런 건 알고 있을 거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빵. 여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근의 합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세근의 곱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t. 일단 두 개씩 곱한 녀석도 있지만 걔네 둘은 빼고 이 둘에 관련된 성질을 먼저 좀 볼게요. 봐봐. 그럼 fx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그 다음 gx가 1차 함수예요. 오케이? gx가 1차 함수일 때, 그럼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생겨서 만나는 새 교점의 x좌표를 뭐 크기 순으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놓으면 얘랑 평행하게 기울기가 똑같은 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3개가 생기게끔, 교점이 위치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3개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요 3개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라고 놔볼게요. 평행한 상태고요. 그럼 이때 나오는 성질이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하고요.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 더하기 감마 프라임 하고요. 이 값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평행하게만 그으시면요. 3개의 합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그럼 새 근은 fx는 gx라고 세운 요 방정식을 싹 이항한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요 노란색 함수는 편의상 그럼 h라고 해볼게요. 봐봐. 그러면 요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요. fx는 hx 이렇게 놨을 때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이항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거지. 근데 얘는 몇 차식이야? G랑 H는 1차지. 이해돼? 그럼 맨 처음 F랑 얘네 G랑 H를 좌변으로 이항한 녀석이랑 1차항이나 상수항만 바뀌지 3차항, 2차항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야, 2차항, 3차항이 안 바뀌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이 어떻게 바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합이 계속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지. 합은 3차항의 계수와 2차항의 계수 걔네 둘 사이의 관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기울기가 일단 평행하게 이렇게 잡아서 생기는 세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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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이게 꼭 굳이 3차 함수가 아니어도 설명을 좀 잘못했네. 왜냐면 얘가 1차니까 있잖아.
이항하면 2차 어차피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둘이 평행하든 말든 그림 미안해. 그림만 좀만 다시 그릴게.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그림을.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생기든 요렇게 그어서 생기든 직선과 이 세 교점의 x좌표의 합.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여기 얼마? g. 여기 h.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 프라임, 이쪽 교점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해도 세 개 합이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여기 f라고 하면 어차피 얘가 기울기가 달라도 1차항이 다른 거니까 얘 2항에도 얘네들의 f의 2차항은 달라지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치? 이렇게 써주셔야 하고요. 그럼 이제 얘랑 이제 2차 함수 관련된 교점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f 3차고요.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F는 3차, G는 2차. 그럼 얘랑 폭이 똑같은 2차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H. 그러니까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GX도 똑같이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H랑 G의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은 상황이면 F랑 G랑 만나서 생기는 요 교점의 x좌표 합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얘랑 만나서 생기는 세 교점의 합을 세 교점을 알파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라고 해도 이 합이 언제나 일정합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야. 2차항이긴 하나 2차항의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2항했을 때 그 정리한 식의 3차항과 2차항의 계수가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 합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은 이번엔 또 이제 직선과 관련된 건데 이번엔 3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Y축이 하나 있습니다. Y축이 뭐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데 내 눈에 보기 편하게 이쯤 그려볼게요. 그럼 Y축에 Y절편을 고정시켜 놓는 거죠. Y절편이 이렇게 생기고 요 직선을 G라고 하고요. 이 점을 똑같이 지나되 또 다르게 3번 만나는 요 직선을 H라고 하면 요 직선과 만나 생기는 세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 감마 요 세 점의 x좌표하고 요 hx가 만나 생기는 요 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에 곱이 일정합니다. 여기는 이제 세근의 곱은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치? Y절편을 똑같이 묶여놨다는 건 GX랑 HX의 상수항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얘들의 상수항이 똑같죠? 마찬가지로 FX의 상수항도 똑같으니까 2항에서 정리한 식의 상수항이 똑같을 거야. 그치? 3차항은 여전히 F의 3차항하고 계속 똑같을 거고 2항에서 정리한 식이 얘네들 2항해도 얘네 두 개가 상수항이 똑같으니까 2항에서 정리한 것도 상수항은 여전히 똑같을 거라는 거죠. 상수항이 같으면 세근의 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 개 곱이나 요거 세 개 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서 질문 받은 거를 몇 개를 풀면서 아주 후루루룩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후루루룩. 네. 기울기가 같은 거가 무슨 얘기예요? 예? 예? 아니야, 얘 기울기 안 이거 기울기 안 같아도 돼요. 내가 그 그림을 잘못 그려. 기울기가 같아도 그만, 안 같아도 그만. 안 같아도 됩니다. 안 같아도 항상 직선 두 개랑 얘랑 만나는 세근의 합이 계속 똑같다 이거예요.
기울기 안 같아도 돼. 그래서 그림 아까 좀 그림을 잘못 그려. 기울기가 같을 때도 물론 세근의 합은 같을 거고요. 기울기가 안 같아도 같습니다. 세근의 합은 같습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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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문제를 풀기 전에 아니다, 이거 방정식 다 풀고 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각의 조화의 관계 3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우리 4차 방정식 근계수까지는 안 배우지만 3차까지는 고1 때 근계수를 배우기 때문에 이 근계수랑 3차를 연결된 문제도 이제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문제를 좀 골라서 풀어볼게요. 뒤에 111번. fx는 gx라는 요 방정식이 양수인근 2개, 음수인근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대로 놓고 푸는 게 아니고 이걸 적절히 이항시켜서 좀 조절을 하실 거야. 어떻게 이항시킬 거야? 우변 a만 남겨놓고 싹 다 이항시킬 거야. 우변에 a만 남겨놓고 싹 다 이항시킬 거야. 요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이거 인수분해 되냐? x로 묶으면 2, 1 4, 3? 되나? 어? 되나? 3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x로 묶어버리면 2x 제곱 더하기 3x 이거 있으면 진짜 안 되나? 이항을 잘못했나? 맞게 한 것 같은데? 빨리 너 인수분해 좀 해봐. 안 돼? 안 돼. 그럼 그냥 그려. 자, 이렇게 놓고 y는 요 좌변의 그래프와 y는 요 우변 상수함수 그래프를 왔다 갔다 시키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최고차의 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고 얘 풀면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여기서 근이 2개가 더 나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는 일단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 가운데 게 원점이고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x좌표 2개가 2분의 곱이 마이너스 6인 거 보니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올 거야.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미분해서 그래프 그릴게요. 알았죠? 자, 요 함수 통째로 y라고 하시면 y 미분하시면 6x의 제곱 플러스 6x 빼기 12 이렇게 되니까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1이라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점에 y좌표랑 요 점에 y좌표를 구해보시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다 누가 1 좀 집어넣어볼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온다고? 아, 미친놈. 최고차항 요소가 양수인데 그치? 이렇게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7 나오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일단 암산이 안 돼요. 아? 20 이렇게 나왔네. 딱 20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x축이 그럼 어디 있겠냐?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플러스 20인데 x축이 그럼 이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잘 봐.
그럼 내가 A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으나 Y는 A를 딱 그렸을 때 교점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근데 A를 지금 여기가 원점이죠. 얘 원점을 지난 함수니까 여기가 원점입니다. 내가 Y는 A를 Y축도 그려놓고 하자. Y는 A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교점 3개 보여요? 교점 3개 보여요? 3개 보여요? 3개 보여? 그 세 점의 X좌표 중에 양수 몇 개야? 1개. 음수 몇 개야? 2개.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당연히 이 사이에 이렇게 지나야겠지. 그치? 이래야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요 A는 0과 마이너스 7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정수 A가 몇 개 있다? 6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한 녀석을 고정시키는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바꾸고 나머지 고정된 3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교점이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자는 거죠. 오키도키? 저 친구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뭐가 이해가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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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0이니까 Y축이에요. Y축. 미안해. Y를 내가 안 써가지고 나쁜 선생이라 그러겠지. Y축입니다. Y축.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요. 저 함수에다가. 그래서 Y축이 저쯤 있겠다.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자, 113번 보시면 113번도 아니지. 원점이 무조건 변곡점은 아니죠. 원점이 변곡점이 되려면 걔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기함수. 점대칭 함수가 원점이어야 되니까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게 변곡점인데 모든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변곡점은 아닙니다. 변곡점은 원점이잖아요. 왜 얘? 그렇죠. 얘는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1하고 2가 1이 여기 있으니까 0이 이쯤 있다고 자꾸 맞추기 그린 겁니다.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D114. 자, 얘도 애초에 x세제곱 빼기 12x 플러스 22는 4k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얘랑 얘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한답니다. 양의 실근의 개수를. 그래서 y는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미분 땡겨볼까요? 미분 해볼까요? 미분 해볼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12 그치? 그럼 얘 3으로 싹 묶으면 x 뿔마 x 제곱 빼기 4니까요. 뿔마 2가 2일 때 0이죠. 그쵸?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2를 집어넣으면 8, 30, 24, 6 나오고요. 4, 16, 32. 아, 이거 맞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8? 38이냐? 암살 뒤지고 저기 6에다가 내가 분명 32 더한 거 쓴 건데 내가 방금. 자, 여기다 32. 참고로 그 3차 함수에서 알파, 베타, 그 3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a인 3차 함수예요. 알았죠? 그때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요 차이 있잖아요. 요 차이가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의 전체 절대값이지. 요렇게 됩니다. 2분의 a에 그러니까 내가 얘만 찾아가지고 요 간격이 2분의 제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얘에서 얘 빼면 4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32인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2를 더했는데 내가 덧셈을 잘못해서 48이라고 쓴 거고. 자, 하여튼 요런 성질도 있어요. 성질이 졸라 많아요. 얘까지만 좀 기억해 둘까요? A는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거면 절대값이 여기 분자에만 있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몰라도 상관이 있어요. 계산이 시간이 차이가 좀 걸리니까요. 자, 이렇게 찾아놓고
그럼 여기가 6이고 38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네 둘의 중간 지점에 얘는 딱 원점 대칭인 원점이 딱 여기 있고요. 원점 대칭은 아니고요. x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y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 상수함수를 봐봐. y는 4k를 그을 거잖아, 그렇지? 이해돼? k가 1일 땐 4에 그어지는 거야. 이게 k가 1일 때야, 그렇지? 양의 실수 몇 개 있겠어? 빵 개. k가 2일 땐 여기가 y절편이 22 나오죠, 무려. k가 1일 땐 여기 있고요. k가 2일 땐 여기 있겠지? 양의 실수 몇 개야? 2개, 그치? k가 3이면 여기가 12가 되니까 12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k가 3일 때 2개, 그치? 이게 내 양의 실근, 교점 x좌표 중에 양수인 거. k가 3일 때도, 아니 4일 때도 아직 20이니까 얘보다 좀 아래 이렇게 있겠죠. 몇 개? 2개. 여기까지 오케이? k가 4면 16이니까 아래 있나? 뭐라고? 다시. 여기 k가 4일 때. 아, 그림 좀 잘못됐어요. k가 5일 때도 20이니까 아직 아래 있죠. k가 5일 때도 아래 있어요. 그렇죠? 즉 k가 1일 땐 없고요. 2부터 5까지는 그 fk가 양수인 근의 개수가 계속 2개입니다. 그렇죠? 양수인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fk라고 한다니까. 그 이후로는 어차피 어디다 그리나 양수인 거 몇 개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도 양수인 거 몇 개밖에 없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k가 6부터는 계속 fk가 전부 다 1이에요. k가 1일 때는 fk가 빵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해서 교점 x좌표 중에 양수인 게 몇 개가 있는지 구하는 건데 10까지 더하라니까 2부터 5까지 2, 3, 4, 5 2가 4개고요. 그죠? 8개가 있고요. 6, 7, 8, 9, 10 1이 5개 있습니다. 그치? 8하고 5, 13이 답이겠죠. 세상 의욕 없는 사람 표정으로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약간 분명 켰는데 언제 껐지? 분명 켰는데 언제 껐지? 기억이 안 나. 아니 쉬는 시간 끝나고 켰다니까. 안 켰나? 안 켰으니까 꺼져 있겠지, 그치? 115번 봅시다. 지금 뭐 안 온 애들은 뭐 못 듣는 거죠.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예린아.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자, 115번 봅시다. 3차 방정식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뭐? 아, 그 예린이가 너한테 줬어? 그래 다음에 줘. 괜찮아. 뭐 오늘 당장 없어도 돼. 내 간장. 자, 봐봐. 얘랑 얘가 세 실근을 갖는데 얘랑 얘랑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건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리면 교점은 무조건 3개가 생겨야 된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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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교점 3개 생겨야 돼. 교점 3개가 생겨야 된답니다. 얘네들의 교점이 3개인데 그리고 얘가 K가 몇이 되든 어차피 2항 해봤자 2차항은 없지. 그치? 2차항이 없지. 2차항이 없다는 건 세근의 합은 주장 언제만이야 빵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2차항이 없으니까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봐봐. 그러면 제가 기함수인데 기함수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변곡점 x축이 이렇게 또도도도도 들어오는데 그리고 x절편 구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루트 3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볼게요. 만약에 내가 k가 양수여서 양수가 되게 이렇게 그리시면 오케이? 위쪽에 이렇게 그리면 있잖아.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여기가 감마 해가지고 음수 2개의 양수 하나 나오죠. 이해돼? 음수 2개의 양수 하나 나오지. 음수 2개의 양수 하나 나오는데 3개 합하면 무조건 지금 얼마여야 돼? 빵이어야 돼. 왜 2차항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그럼 우리 절대값 씌워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에도 절대값 씌우고 베타에도 절대값 씌우고
감마에도 절대값 씌우면 이게 알파랑 베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얘네들의 싹 이양한 감마랑 똑같아. 그치? 즉 요 녀석이 2배의 감마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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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됩니까? K가 다만 요 위쪽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 두 개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인 상황을 보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 그럼 나는 세근의 절대값의 합이 알파의 그냥 2배랑 똑같지. 감마의 2배랑 똑같지. 그치? 근데 감마는 아무리 못해도 얼마야? 아무리 못해도 루트 3보다는 커야지. 그치? 얘는 그럼 아무리 못해도 이 루트 3보다는 큰 값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똑같은 그래프 그려놓고요. K가 음수여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지금 원점인데요.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가 감마입니다. 그리고 요 XL편에 지금 마이너스 루트 3 나오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때도 K가 아래쪽에 있어도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 감마의 절대값을 구하는데 여기는 알파만 혼자 음수잖아. 그치? 알파만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역시나 얘가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습니다. 저 맨 처음 합이 빵이다 했어. 즉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건데요. 봐봐. 알파는 무조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작죠. 그쵸? 지금 요 그림은 알파는 무조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작아요.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알파는 그림 보니까 요 XR편보다는 더 무조건 왼쪽에 생기니까. 그럼 마이너스 2알파는 무조건 크죠. 또 누구보다? 2 루트 3보다 또 큽니다. 자, 아직 이제 이건 K가 양수일 때 있고요. K가 음수일 때 있습니다. 뭐 안 했을까요? 뭐 안 했을까요? K가 0일 때 안 했죠. 그렇죠? K가 0일 때는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여기가 빼기 루트 3이고요. 여기가 0인데 그럼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딱 그려버리면 그냥 교점 X좌표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 더하기 감마의 절대값이 루트 3 빵 루트 3이니까요. 그냥 얼마야? 2 루트 3입니다. 이해됐니?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 거죠. 절대값 씌우면 루트 3 루트 3 루트 3 이렇게. 그럼 어쨌든 나머지 두 상황은 무조건 세근의 절대값의 합이 2 루트 3보다 큰데 이때는 딱 2 루트 3이니까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이겠죠. 그치? 내가 절대값 씌워서 더한 거에 최소값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제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문제 풀고 동영상을 껐나? 왜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잘. 간지러. 115번이었고요. 110 7번 8번은 이거 그래프를 유추해가지고 푸는 G'의 그래프를 보고 F의 그래프를 찾는 뭐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좀 봅시다. 117번도 볼게요. 117. 집에서 안 푼 사람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내가 다음 시간에 100번부터 111번부터 다시 질문을 받을게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111번부터 다시 질문을 받을 거니까 꼭 다시 풀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꼭 다시 풀어보고 오시길 바래요. 117번 3차 함수 그래프에 fx는 gx는 3차 함수인데 그 도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얘가 f'이고요. 얘가 g'이고요. 그럼 지금 hx를 f 빼기 g라고 놨는데 잘 보세요. h'은 그럼 f' 빼기 g'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h'0이
F 프라임 0 빼기 G 프라임 0이라는 거고, 그죠? 근데 얘가 7 빼기 2니까 5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H 프라임 알파는 빵이고요. H 프라임 베타도 빵입니다. 자, 봐봐라. F 프라임은 최고차의 개수의 양수인 이차함수고요. G 프라임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입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은 몇 차함수일까요? H 프라임이 2차함수겠죠,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겠지. 양수에서 음수인 거 뺐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H도 역시 똑같이 3차함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증가함표 그리시면 X 0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일단 알파 땡땡땡 베타 땡땡땡. 그러면 H 프라임이 여기 봐봐요. 이 왼쪽은 알파의 왼쪽은 F 프라임이 G 프라임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H 프라임이 양수겠고 알파와 베타 사이는 음수겠고 양수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겁니다. 뭐가? H의 그래프 자체. 여기까지 오케이? H의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요. 아, 그러면 알파일 때 극대를 갖는다. 기억번 참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재원이 오케이? 니은번 HB가 빵이면 즉 HB? B가 어디 있어? B. 아, B 여기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있잖아. AB라고 써져 있네요. 문제가 AB라고 써져 있습니다. AB라고. AB. AB. 자,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에서 그럼 HB가 빵이면인데 H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알잖아, 그치? 여기가 X좌표가 B인 순간이잖아, 그치? 극소를 갖는 순간. 그럼 HB가 빵이면은 니은번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문제가 H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즉 H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여기 하나 두 개죠, 그렇죠? 중근을 갖는 거긴 한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근데 서로 다른 근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문제가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냐? 두 개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디귿번이 이렇게 잡으면 문제가 이렇게 보셔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H 알파로 보셔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럼 알파랑 베타랑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니? 평균 변화율이 문제에서 디귿번 보기가 5보다 작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디귿번 보기가 이렇게 생겨 먹는 겁니다. 근데 5가 어디 있냐면 5가 여기 있어요. 5가 여기 있습니다. H 프라임이 0이 5야. 즉 HX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A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왜? 그림상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여기가 A면 Y축이 지금 얘보다 왼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5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가 B인데요. 봐봐. 요 사이에 어딘가 두 점을 고를 거야. 요 0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어딘가 두 점을 골라서 연결한 그 점의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이 기울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점을 바꿔서 연결해도 절대 기울기가 얘보다 커질 수 없다고, 그렇지? 이해됐니? 내 문제를 좀 풀려고 해야겠구나. 이해돼요? 혁군 이해돼요? 디귿번도 참입니다. 요런 거예요. 아, 힘들다. (118번은) 뭐냐면 118번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대답들이 없으니까 되게 수업할 맛이 좀 안 난다. 대답 좀 잘 좀 해줘라 얘들아. 어? 대답 좀. 진짜 대답들 더럽게 안 돼. 대답들 좀 잘 좀 해줘. 그럼 얼마나 좋아. f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0, 알파, 베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수 gx를 이렇게 만든대요. gx는 뭐냐면 fa 플러스 d-a의 f 프라임 a f 프라임 x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a는 0보다 작고요. b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데요. a는 0보다 작고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b가 있대요. 저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치? 아직은 이게 요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봐봐. 근데 제가 의미하는 게 요 함수를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일단 y는 그 이 함수 f 프라임 뭐 t 괄호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어느 점에서?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f'x 여기를 이제 변수를 좀 얘랑 어쨌든 형태가 문자는 알파벳이 조금 안 맞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야. 그쵸? 오케이. 자, 이런 의미 접선과 관련된 뭔가 문자가 조금 안 맞긴 해. 여기 b, a, x 좀 이상하잖아. 그치?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 세 자리가 문자가 일단 좀 똑같아야 되는데 요거 세 자리 문자가 좀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좀 이상하잖아. 그치? 어쨌든 이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어쨌든 얘랑 좀 비슷한 거구나 라는 느낌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야. 자, 기억번 보시면 gx는 fa, gx는 fa라는 방정식. gx는 fa. 그럼 gx 자리에 요거 집어넣을 거야. gx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시면 gx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시면 정리하시면 남는 게 b-a 괄호 f'x는 빵만 남아요. 그렇죠? 이렇게 gx는 fa라고 식 세워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남고요. 얘는 절대 0이 못 되니까요. f'x만 0이어야 하죠. f'x만 0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f'x가 0이 되는 x가 있어 없어?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x가 있어. 기억봐. 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니은번도 니은번 보시면 GB가 뭐냐면 저기다 B를 집어넣으면 FA 플러스 괄호 B-A F'B 이게 GB야. 걔가 크냐? 뭐보다? FA보다. 이게 지금 니은번 보인대요.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B-A F'B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얘는 지금 양수야. 왜? B가 A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잖아. B가 A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다고. A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고, 그치? A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고요. 0과 0보다 작아. A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고요. B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니까 B-A는 지금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치? 그럼 우리 문제가 얘가 0보다 크니라고 물어보는 건 F'B가 0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건데 B가 요 사이에 어딘가 있잖아. 그치? B가 어딘가 있으면 딱 요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0보다 크니 맨날? 아니죠. 이쪽에 있을 때는 0보다 작고 이쪽에 있을 때는 0보다 크고 막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니은번 거짓말. 니은번 거짓. 자, 디귿번도 GA식이 저기다 A 집어넣으면 FA 플러스 B-A F'A 이렇게 되고요. 걔가 크니 뭐보다? FB보다. 이렇게 되는데요. 봐봐 이 양, 봐봐 얘 이 양에서 B-A 딱 나눠버리시면 F'A는 크니 뭐보다? B-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A와 B의 평균 변화율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B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치? 얘가 의미하는 건 A와 B의 평균 변화율이고요. 즉 A가 이쯤 어딘가 있을 거야.
A가 이점 어딘가 있으면 얘네 둘의 평균 면할과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졸라 가파른 상태니까 이 평균 면할이 어디에 찍혀도 이 접선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치? B가 어디에 있어도 이 사이에 어디에 왔다 갔다 해도 저 접선보다 기울기가 커질 수 없습니다. 그치? 접선 쪽이 무조건 기울기가 더 크다 디귿번?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 DD입니다. DD.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예요. 자,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풀고요. 아이고 많다. 자,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일곱 개 더 풀 겁니다. 왜? 좀만 쉬어?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런 거야. 실수 t에 대하여 저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FT라고 한대요. 이게 재작년 모의고사 지금 21번 문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그때 다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ft,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즉 이 문제는 뭐 하라는 거냐면 ft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런 문제예요. 왜 그런 문제냐? 우리가 어쨌든 연속, 불연속 저기 앞단원에 있는 그 함수의 연속 파트를 가시면 함수의 연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끊어져 있니 아닌지를 관찰을 하는 파트였고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녀석들은, 물론 두 함수를 관찰해야 하는 녀석들은 우극한끼리 곱하고 좌극한끼리 곱하고 함수값끼리 곱해가지고 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FT가 새롭게 정의된 문제들을 FT의 그래프를 대부분 다 그리라는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x-1에 x제곱 괄호 x-3 t는 0 하시면 요 녀석은 무조건 몇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와. 1이라는 실근이 여기 하나 나오고요. 그쵸? 요 두 번째 방정식을 보시면 x제곱 괄호 x-3은 t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실근은 y는 요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함정이 들어있어. 왜 함정이 들어있냐면 일단 좀 볼게요.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리시면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니까요. 요렇게 생겼을 건데 0에서 접하니까 여기가 0,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2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x축이고요. 요거 대입하시면 4 여기 마이너스 4 나오나요? 2 대입하면 그쪽 마이너스 4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x좌표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1일 때는 왜 표시하냐면 t가 한참 밑에 있어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에 있습니다. 그럼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근데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문제 지금 1도 하나 있습니다. 그치? 지금 t가, 즉 이 t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가 y는 t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해돼? 그럼 교점 x좌표 하나 있고요. 그리고 1도 하나 있으니까 실근은 총 몇 개? 2개의 실근이 생깁니다. 이때는 ft 값이 계속 2개예요. 오케이? 그럼 t가 딱 마이너스 4일 땐 몇 개 생겨? 교점? 2개 생기지?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알아듣고 있나 못 알아듣고 있나를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건데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그 정도의 의사 표현은 해줘야, 그냥 다 알아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면 돼. 다 잘 알아듣고 있다는 그 정도의 의사 표현은 좀 해줘야. 자, 답답해 죽겠네. 마이너스 4일 땐 ft 값이 그래 3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를 넘어갔을 때 요 사이에 들어오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일 때는 왜 이렇게 하냐? 왜 한꺼번에 0 사이, 여기 0까지 안 하고 왜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끊어야 하냐면, 이때는 일단 ft 일단 끊어볼게요. 끊어보시면 여기 상수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 3개, 째 하나까지 해가지고 총 4개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게 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0보다 작을 때도 요 사이에 상수함수 그러면 4개가 여기 3개랑 1 하나에서 4개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t가 딱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요렇게 그어버리면 요거 3개랑 얘 하나 해가지고 4개인 것 같은데 요 점의 x좌표가 1이라 1이 중복이 돼. 그러기 때문에 총 서로 다른 녀석의 개수가 3개밖에 안 나오는 요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마찬가지로 또 이제 t가 0일 때 보시면 t가 0일 땐 교점 x좌표 0하고 3하고 1하고 저렇게 3개가 있습니다. ft 값이 또 3개가 있고요. t가 0보다 커지면 교점 x좌표가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생기고 저기 1 하나 있으니까 교점 x좌표가 2개가 됩니다. 요 개판 5분 전인 녀석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보시면 가로축이 t축이고요. 세로축이 ft축입니다. 그럼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땐 계속 2개예요. 이때는 계속 2개입니다. 그리고 t가 딱 마이너스 4일 땐 3개예요. 그리고 t가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까지랑 마이너스 2랑 0까지는 또 계속 4개입니다. 빵꾸 뽕 대신에 여기에도 하나가 빵꾸 뽕, 그 다음 여기에 색칠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t가 또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때 3개, t가 0일 때도 3개입니다. 그리고 t가 0보다 커지면 이제 계속 2개가 되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럼 요 함수는, 요 ft는 t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0일 때 불연속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요 세 지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되는데, 자, 우리 다항함수가 있고요. 저 다항함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 다항함수가 이 문제 푸는데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조건 가에서 x 4제곱분의 gx가 얘가 빵이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가 더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gx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고요. 3차 이하의 다항식인데요. 우리 문제 조건에서 fx 곱하기 gx가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 녀석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지금 불연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연속인 녀석이랑 연속인 녀석이랑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만들려면 요 지점에서는 이 값들이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연속일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찾는 gx는 3차 함수라는 건 알았어요. 최소한. 왜? 물론 0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는 건 x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되고 2개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3개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얘네를 최소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무언가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면 4차 이상이 돼버리니까 0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최소한 최고차 한계수 모르고 x 하나, x 플러스 2 하나, x 플러스 4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함수가 g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g에다가 몇 집어넣어서 g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6이 나오는 a 값만 찾으시면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g 값이 뾰롱하고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상당히 솔찬히 어렵습니다. 너희가 뭐 어차피 고3 되면 이런 문제들 뭐 그냥 맨날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 학교 시험은 이게 문제야. 너희가 수원이랑은 좀 달라. 수원은 언제나 물론 이과 시험에는 그 수열이 안 나와. 지금 그 고3 애들한테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내가 요 파트가 학교 시험지에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문과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요 파트 문제들이 거의 반절이야. 나머지 반절은 적분 문제고. 문과 모의고사에서. 수열이 문과 모의고사의 시험지로 나오지만 수열 문제가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 파트는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돼도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자이스토리만 찾아보시면 이 자이스토리에 21번, 30번만 찾아봐도 엄청 많거든. 유독 많아. 지금 방금 푼 거 21번이고요. 저 뒤에 122번 문제도 모의고사 21번이라고 써 있고요. 저 124번 문제도 7월 모의고사 21번이라고 써 있고요. 21번이 수두룩해요. 왜냐? 미분 적분이 원래 이래.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킬러 문항으로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단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기출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워낙 많이 따라가니까, 특히나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은 학교들은 더 모의고사를 많이 따라가요. 니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은 모의고사에서 잘 안 내요. 모의고사가 너무 쉬우니까요. 그냥 모의고사는 누구나 다 많이 풀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잘 안 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구장창 많이 풀어봐야 돼. 니네가 이번 2학기 기말고사 그 시험들이 다들 1학기 때도 풀어봤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내가 볼 땐 있잖아. 내가 예린이가 이게 시험들 내가지고 봤거든. 수투 시험 진짜 개쉬워. 진짜 이번 기말고사랑도 중간고사랑도 엄청 쉬웠어. 근데 막상 느끼기에 그렇게 쉽지 않잖아. 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 스킬이 없잖아. 이거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이 없으니까 따박따박 이러고 있다 보니까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가장 크다.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특히나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래프를 하나하나 열심히 미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증감표 그려서 그래프 그리고 미분해서 문제 풀면 몇 개 맞추고 뒤에 못 풀고 시험 끝날 거야. 그렇잖아. 적분도 마찬가지야. 적분도 뭐 수투 한 번 이상 배워본 친구들은 알 거야. 적분 그 다 계산이야. 열심히 써서 막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적분 넓이 공식들이 막 또 많이 있어. 그것들을 또 열심히 또 머릿속에 익혀두고 그걸 실전 문제에 적용시켜보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못 풀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대답 한 번만 해줘. 알겠어요? 혹시 기분 나빴어? 내가 대답하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래? 자, 일단 120번 문제가 이래요. 자, 일단 문제를 좀 넘어가서 뭐 시간이 좀 없으니까 몇 개만 좀 해볼게요. 128번 문제를 또 봅시다. 128번도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128번. 자, 이제 몇 개만 설명하고 그 속도 가속도 얘기를 또 좀 해야 되니까. 함수 그래프 유추 추론하는 것들은 모르겠다. 뭐 알아서 풀어봐봐. 128번. 삼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얘네들의 교점 개수 gt라고 한답니다.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기억번. x 제곱이면 즉 x 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봐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교점 몇 개? 교점 몇 개? 한 개. 마이너스 1짜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교점 몇 개? 한 개. 어떻게 그려져 있어도 교점이 계속 몇 개야? 한 개입니다. 근데 교점 개수를 변할 때 교점 개수를 GT라고 한다는데 T가 어디 있어도 그래프가 어떻게 Y절편이 어디에 있어도 교점 개수는 언제나 한 개네요. 그러니까 문제 GT는 상수함수이다. 기억번 참이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자 이거야. 이건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푸는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F1이 2면은 3차 함수 G1이 2면은 G1이 2면 즉 교점의 개수가 2개인 순간이 T가 1일 때 니은번 G1이 2라는 말은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라는 말은 직선이 Y절편이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일 때 요때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 3차 함수 그래프가 얘랑 교점이 2번 생기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3차 함수가 얘랑 교점이 2번 생기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두 번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해야 교점이 두 번 생기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치? 뭐 꼭 극대극소를 가지면서 접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극대극소를 갖지 않고도 접하게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조금 조절을 하면 교점의 개수를 얼마든지 세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치? 즉 말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t가 1일 때, 즉 t가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면, 즉 t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면 교점의 개수가 세 개가 되는 t값을 찾을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t가 몇이니가 아니고 그 교점이 세 개가 되는 t값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존재는 한다라는 얘기죠. 자, D번 GT가 상수함수이면 fx의 그 값은 존재하지 않니? 뭐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이고 이 문제는 좀 요렇게 좀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상수함수이면, 상수함수라는 게 언제나 교점의 개수가 지금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 그치? 언제나 교점의 개수가 일정한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눈으로 보기는 좀 힘든데 이게 기역번 같은 상황 때문에 이게 디귿번이 참인 것처럼 보이거든. 보면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러네,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리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있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 변곡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상태면,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어디에다 그려도 교점이 계속 한 개밖에 안 생기게 그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펑퍼짐하게 생긴 삼수도 어딘가 물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뭐 x절편이 하나가 마이너스 1000이고 하나가 빵이고 하나가 x절편이 막 만이야. 뭐 이런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려면 펑퍼짐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넓게 퍼지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녀석도 교점의 개수는 언제나 하나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 직관적인 성질로 답은 찾아내셔야 하는데 이게 조금 불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답지에 써져 있는 계산들은 이 직관성을 확실하게 바꾸기 위한 그냥 하나의 증명 도구일 뿐이지, 이 문제를 푸는 디귿번 보기를 푸는 메인 상황은 그냥 좀 펑퍼짐하게 그려져 있으면 교점의 개수 나올 수 있어. 언제 3차 함수의 극대극소가 존재해도 교점의 개수는 언제나 하나가 나올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없으니까 자 봅시다. 봐봐. 디귿번에 이제 그 계산을 통한 해석을 보여줄게. fx를 뭔가 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놓을게. 이 녀석에 내가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상황은 여기 b제곱 빼기 3ac가 0보다 커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했습니다. 극대극소가 존재하려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b제곱 빼기 3ac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뭐 모르는 친구들은 저 앞에 동영상 보시면 거기에 지난주 목요일 날 동영상, 지지난주 목요일 날 동영상, 어쨌든 목요일 동영상에 언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 3차 방정식이 계속 지금 실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실근 하나 혹은 두 개를 갖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녀석의 극대극소 존재 여부를 볼 거거든. 요 녀석의 극대극소 존재 여부는 이건데 어차피 이 t값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t값하고는 이 상수항하고 별 관계가 없어서 얘가 항상 얘가 0보다 작게 만들어질 수 있니에 관련된 얘기거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녀석은 지금 항상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는데요. 내가 b를 엄청 작은 음수로 골라버리면 언제든지 얘를
0보다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얘는 지금 양수가 보장돼 있어요. 얘 때문에. 근데 이 빚값을 얼마든지 조절을 해서 나는 얘를 0보다 작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엄청 작은 음수로 조절을 하시면. 물론 양수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해돼? 그러면 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아니 요 녀석이란다. 요 녀석, 0, 한 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요 녀석이 그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게 나온다는 건 극대극소를 갖지 않는 요런 그래프를 언제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x축이 어디에 있어도 요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 혹은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근이 무조건 딱 하나씩밖에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젠장할 졸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그치? 그치?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자, 다시 이 문제를 지금 다시 풀 건 아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내가, 지난주 목요일 맞냐? 그 내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여기다 그려주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여기다 다 그려준 거 지난주 목요일 거 영상을 안 본 사람은 다 보고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확실히 장담해요. 왜냐면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얘 여부가 되게 중요해. 지금 이 여부가. 왜 이걸 판단해보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봐봐. 교점의 개수가 지금 나는 언제나 한 개인 걸 밝히고 싶잖아. 언제나 한 개인 걸.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걸 내가 밝히고 싶잖아. 한 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밝히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언제나 한 번만 만난다라는 걸 내가 밝히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없어야, 극대극소가 없이 그래프가 이제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x축이 어디 있어도 x축하고 한 번밖에 안 만난다는 걸 내가 밝히고 싶은 거라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 b제곱 빼기 3ac를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이 2차항 개수의 제곱 빼기 3배의 3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이게 그 0보다 크면 극대극소가 존재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대극소가 안 존재하거든.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 b를 얼마든지 조절을 해서 0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요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극소가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x축이 어디에 들어와도 실근은 언제나 한 번씩밖에 안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 요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요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점이 언제나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귿번은 거짓입니다. 상수함수 교점이 언제나 한 개여도 3차 함수는 극대극소가 갖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요런 거예요. 말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 평가원 20번 문제래. 자, 다음 문제 또 볼 건데요. 다음 문제는 일단 이제 그래프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내가 몇 개를 좀 풀어드릴 겁니다. 3차 함수의 유추, 4차 함수의 유추, 요 파트 미분 가능한 함수의 유추. 이거 세 개가 사실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세 개가 제일 어려워요. 즉 뭐냐면 문제는 심플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는 뭐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 함수는 뭐니? 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걸 알려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를 빠삭하게 깨고 계셔야 하는데 석훈아 졸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는 몇 개야? 3차 함수 그래프의 종류 몇 개? 3개밖에 없어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 몇 개? 4개밖에 없습니다. 찍어서 맞아요. 그렇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걸 기준으로 할 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는 이렇게 얘랑 접선의 길이가 딱 0이 되고 이렇게 가는 녀석이랑 얘 접선의 길이가 0인 겁니다. 이 순간에 접선의 길이가 0이 안 되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런 거랑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3개밖에 없고요. 4차 함수는 극대극소가 모두 있는 이런 그래프하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2차 함수랑 굉장히 비슷한 이런 그래프하고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추 파트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135번입니다. 작년 문과 평가원 30번 문제랍니다.
나영 문과죠, 그렇죠? 나영이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나영 문과죠, 그렇죠? 가영이 이과. 그렇죠? 가영이 이과고 나영이 문과죠. 가영이 이과.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왜냐면 이게 가나였다가 A였다가 다시 가나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게 문과였고 근데 얘가 이과고 얘가 문과였는데 A, B로 잠깐 바뀌었을 때는 얘가 이과고요, 얘가 문과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근데 이 얘기 해준 적 있나?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AB형이던 시절에 학교에서 이걸 착각해서 문과 애들한테 전부 B형 주고 이과 애들한테 전부 A형 주고 학교에서 시험지 주문을 애초에 잘못했어요. 뭐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해준 것 같은데 어디 2반에서 했냐? 2반에서 했구나. 내가 어느 반에서 했나? 기억이 안 나서 또 해주는데. 자,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답니다. x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있고요. 최고 차의 계수가 2차 함수인 2인 2차 함수가 있답니다.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조건 가가 f 알파랑 g 알파랑 똑같고요. 그 다음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f 프라임 베타랑 g 프라임 베타가 16이 되는 베타가 존재한답니다. 그때 g 베타 플러스 1 빼기 f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는데요. 내가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또 빼기 함수로 설정을 할 겁니다. 설정을 하면 잘 봐. 요 세 개의 조건에 의하여 h 알파는 빵이고요. 역시 h 프라임 알파도 빵이고요. h 프라임 베타도 빵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러면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여기가 베타겠죠. 이해됐니? 근데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대한 얘기는 따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h도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네 작네 요딴 얘기는 안 써 있어서 몰라요.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요. 베타도 오른쪽에 있으면요. x축이 여기 있고요. 알파가 여기 있고요.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겠죠. 그렇죠? 베타가 알파가 오른쪽에 있을 땐, 그치? 이 그림이냐를 만족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봐봐. 최고차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gx의 그래프만 그려보면, 그치? 오케이?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잖아.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같은 높이를 잡으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죠, 지금. 그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베타가 기울기가 양수고 알파가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이쪽이 알파고 이쪽이 베타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돼? 그러니까 둘 중에 맞는 그림은 얘가 맞는 그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아유, 베타가 여기가 아니고요. 미친놈이네. 베타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베타죠. 잘 보세요. 요 길이가 얼마니? 베타 빼기 알파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니?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왜? 2대 1이니까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베타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베타 빼기 알파만큼 간 지점이라 2분의 3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요런 값이 나오고요. 그럼 요 3차 함수 hx의 그래프가 최고차 계수 1인 건 아는데 알파에서 접하니까 알파 2개 인수로 갔고요. 요 지점에서 또 x축을 지나는 걸 아니까 x-2분의 3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hx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계산이 제일 깔끔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제일 짧아요. 여기까지 하면 얘네 둘이 같다와 얘네 둘이 같다와 얘네 둘이 같다는 다 써먹은 겁니다. 오케이? 문제 어디 갔어? 그때 이제 여기다가 g 베타 플러스 1
G 베타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을 좀 구해보시면, 그리고 봐봐,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2죠. 그럼 그냥 우리 봐봐, 이런 걸 생각해봐. y는 2x 제곱을 생각을 해보시면 미분을 하시면 4x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는 y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16이라는 기울기가 나오려면 여기서 4칸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여기에서 4칸만큼 딱 떨어져 있어야 16이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수 있어. 왜 4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치? 즉 내가 찾는 요 베타는 이 축에서부터 4칸만큼 떨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왜? 최고차항 계수가 2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4칸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다? 8이다.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2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성질인데요.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m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간격을 그어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이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내가 좀 알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k만큼 떨어진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 x좌표가 k 플러스 m 플러스 k지. 그치? 그럼 이 지점을 얘를 미분한 함수는 y 프라임은 2a에 괄호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m 플러스 k를 집어넣으면 2ak 딱 이렇게 나온다. 즉, 요 최고차항 계수와 요 사이의 간격과 2배를 곱하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요런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즉, 봐봐. gx는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2와. 오케이? 축이 어딘진 모르겠으나 요 점의 기울기가 16인데요. 16이 요 간격을 k라고 잡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을 최고차항 계수 2와 그 녀석의 2배와 그 다음 저 간격을 딱 곱한 게 16이 나오려면 간격이 4여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즉 축이 어딘지 몰라도 오른쪽 간격 4, 왼쪽도 마찬가지 좌우 대칭 간격 4에서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8이 된다라는 걸 찾으셔야 문제가 풀려요. 우리 문제가 G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빼기 F 베타 플러스 1인데요. 이건 다 했습니다. 이 녀석이 H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부호를 바꾼 값하고 식이 똑같답니다. 저기 G 베타 플러스 1 빼기 F 베타 플러스 1이 H 베타 플러스 1에다 부호 바꾼 거니까 H 베타 플러스 1은 여기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 식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상수로 다 바뀌게끔 문제가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베타 빼기 알파만 나와요. 베타 빼기 알파를 찾는 족족 다 8로 바꾸시면 숫자 하나 딸랑 떨어집니다. 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30번의 답이 나옵니다. 왜? 어? 요거 구하랬는데 요게 지금 H 베타 빼기 1을 구해보면 이게 얘 딱 부호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H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요식하고 부호가 위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럼 이제 H 베타 플러스 1 여기다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어요. 그냥 실제로 집어넣어서 열심히 계산하면 베타가 얼마고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8인 건 알거든. 그래서 집어넣어서 베타 빼기 알파를 볼 때마다 8로 막 바꿔. 계속 바꾸면 숫자만 딱 남아. 다 없어지고. 알았지? 그렇게 문제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문제는 몰라 집어치우고, 그렇죠? 나머지 문제 우리 집어치우고, 자,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거 내가 다음 시간에 다 풀어줄게. 알았지? 대신에 우리 속도 가속도 우리 남은 시간 우리 멘탈을 좀 회복할 겸 속도 가속도 진짜 있잖아.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어. 장담하고. 내가 기분 좋게 집에 보내줄게요. 오늘 내가 기분 좋게 진짜로
속도 가속도 개 쉽거든. 이거 진짜 중학생도 다 풀어. 자, 요런 말이 나올 거야. 문제를 읽다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수직선 운동밖에 우리는 못해. 알았지? 평면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저 나중에 벡터 배우는 사람들은 벡터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알았죠? 우리는 수직선 위의 물체의 위치만, 수직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좌우 운동 아니면 끼케야 상하 운동밖에 안 배울 거야. 알았지? 뭐 그런 거, 물 로켓을 뭐 물 위로 쐈다가 뭐 몇 초 후에 떨어지고 뭐 그딴 거 할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XT라는 말은 그럼 그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각이 t일 때 위치라고 내가 놓을 거야. XT가 쉽게 얘기하면 물체의 위치야.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물체의 위치를 미분하시면 속도를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속도에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에요. 가속도에 절대값 씌우라는 건 누가 안 물어볼 겁니다. 왜? 수학이랑 과학이랑 다 연결돼 있고 막 거기서 거기죠. 얼마나 좋아. 이거 배우면 그럼 과학에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정신 좀 차리고. 힘들어 보여? 똑바로 좀 앉아봐. 대신에 이런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속도는 전부 다 그 순간에서의 속도, 순간에서의 속력, 순간에서의 가속도입니다. 즉 문제가 뭐냐? XT 물체의 위치를 이게 여기다 이게 뭔가 t에 대한 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t에 대한 식이 있을 건데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그 t가 3일 때의 위치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속도를 v, t라고 쓸 건데요. 그 벨로서티가 영어로 속도죠, 그렇죠? 그 속도의 첫 글자인 v를 갖다 쓸 겁니다.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t가 3일 때 그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속도라는 게 이런 단어 들어봤잖아. 평균 속도 이런 거 들어봤잖아. 평균 속력 이런 거 들어봤지, 그치? 걔네 둘 차이가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전부 다 순간 속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은 순간 속도입니다, 알았지? 평균 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평균 속도의 정의이고요. 평균 속력의 정의는 분모는 시간 변화량은 변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은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시간이 거꾸로 감기지는 않으니까요. 시간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와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은 좀 다른 말입니다.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 원점이라고 해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10까지 오면 이때는 위치의 변화도 10이고요. 이동거리도 10입니다. 그치? 근데 왔다가 7까지 왔다가 집에 그 가스 켜놓고 가서 다시 집 돌아왔다 또 다시 갔어요. 이러면 결국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했거든. 위치의 변화는 10으로 보는 겁니다. 즉 출발할 때 위치와 나중에 도착할 때 위치의 차이만 계산하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는 10이지만 이동거리는 7 왔다가 7 다시 갔다가 10 온 거니까 이동거리는 무려 24겠죠. 지금 그치? 7, 7, 10만큼 갔으니까. 이해되니?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은 직선 운동이 아닐 때 왔다리 갔다리 뒤로 다시 백하는 순간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달라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시간 변화로 나눈 게 평균 속도, 이동거리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게 평균 속력입니다. 이게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예요. 끝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냐? 어려울 수 없으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유형 30번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를 풀기 위한, 아니 유형 31도 있는, 유형 32에도 있네요. 아, 졸라 많네. 33에도 있네요. 34에도 있네요. 요거를 풀기 위한 지식들이고요. 여기까지가. 유형 35번은 하나 좀 보셔야 돼요. 유형 35. 유형 35가 뭐냐면 이거. 변화율. 길이와 속도와, 아니, 길이와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 문제가 이런 식이야. 자, 우리 165번 문제 볼까요? 165, 166, 167 셋 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대충만 읽어봐봐. 어디가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이래. 165, 166, 167번은 어디가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이래.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늘어난다. 막 이런 문제들이 써져 있지. 어디가 막 늘어날 때 뭐 어디가 몇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이 얼마니, 뭐 길이의 변화율이 얼마니, 뭐 부피의 변화율이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알았지? 즉, 자,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 순간의 변화율, 봐봐, 넓이가 몇이 되는 그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해돼? 즉,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첫 번째,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관찰하고 싶으면 넓이를 ft라고 놔요. 이 t는 뭔데? 무조건 시간이어야 돼. 시간. 무조건 시간이야. 알았지? t는. 두 번째, 그 ft가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ft가 딱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t를 찾으세요. 세 번째, f't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의 또 다른 표현이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넓이를 함수로 놨으면 그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그 넓이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그냥 이런 말입니다. 그 순간의 t값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알아들었나요? 하나만 풀어볼까요? 딱 하나만 풀어볼게요. 100, 이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보이냐? 165번이 제일 어려워 보이니까 16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진짜 정말 쉽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3인 정삼각형이 있답니다. 원에 내접하는, 그 안에 내접하는 도형이 이렇게 있대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도형에서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몇 초 3루트3씩 늘어난대요. 즉 t초 후에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12루트3 플러스 3루트3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t초 후에 넓이는, 한 변 길이는, 그때 넓이가 3루트3t 미안해요. 24루트3이 되는 순간에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원의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첫 번째. 알았지? 이거 길이야? 넓이가 아니고 길이가. 자,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지금 한 변 길이가 12루트3 플러스 3루트3 t인 순간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게 그 정삼각형의 높이죠. 그치?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요 높이. 그렇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12루트3 플러스 3루트3 t. 이거를 열심히 정리하시면, 귀찮아.
플러스 2분의 9t 맞아요? 그러면 높이가 이거고, 그럼 이 높이의 무게중심이 딱 여기 있을 건데 몇 대 몇? 2대 1일 거고 그 중에 1에 해당되는 게 원의 반지름일 거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럼 따라서 원의 반지름은 요 길이에 몇 분의 몇? 3분의 2 곱하시면 됩니다, 그쵸? 3분의 1 일단 3분의 1 곱하시면 6, 3분의 1 곱하시면 2분의 3t, 그치? 요 길이에 3분의 1이 딱 이 길입니다. 원의 넓이가 6 플러스 2분의 3t의 제곱 파이. 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뭘 찾아야 되냐? 길이가 24 루트 3일 때 t 값을 찾으셔야 돼. t가 몇이 들어가야 24 루트 3이 나오고 있어. t가 4일 때. 지금 문제가 이거라고. t가 4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니? 지금 2분에서 4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라고 알았지. 시간만 잘 찾으면, 이 시가고 그때 시간이 언제인지만 찾아야 돼. 내가 관찰하는 길이가 있게 되는 조건에 맞는 시간을 잘 찾으셔야 돼. 그래서 미분에서 변화율 순간 변화를 찾으라니까 미분에서 대입만 뿅 하시면 문제는 뿅 하고 풀리실 겁니다. 오늘 숙제를 내가 다시 100번부터 100번 말고 다시 숙제를 111번부터 방정식부터 다시 끝까지 내드릴게요. 알았죠? 167번까지만 해오세요. 뒤에 있는 3개는. 뒤에 있는 최고난들은 니들이 숙제를 다 해오면 내가 다 풀어드릴게요. 알았죠? 그 말은 안 해오면 안 풀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뒤에 130까지 한 친구들은 그 132까지 한 친구들은 숙제 150, 160 몇 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별로 없고요. 여기 그 속도는 한 문제 푸는데 저 앞에 거 문제보다 한 반절밖에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알았죠? 끝났어? 숙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숙제 좀 더 잘들 해오시고요. 알았죠? 너무 많아. 솔직히 말 그냥 우리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거면 우리가 솔직히 좀 조율을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하는 게 나아. 그지 않아? 그지 않아? 어차피 다 못할 거면. 봐봐, 우리 일주일 동안 하는 숙제가 우리 물론 뭐 확통도 있고 하지만 몇 문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그냥 너희가 생각할 때 내가 조율해줄 의향이 있어. 그러면 몇 문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그럼 특강 숙제 하지 마. 어떻게? 할만하죠 이 정도? 맞아? 이거 천천히 나가면 뭐 좀 천천히 하는 건데 어차피 방학 끝나기 전에 이 책은 무조건 다 끝날 수는 있어. 뭐 진도가 급하진 않으니까 내가 막 무리하게 니들이 숙제를 못 해와도 막 진도를 나가겠다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나는 분명 지난주에도 사실 여기까지 숙제를 당연히 다 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 그치 오래 걸리죠. 갑시다 집에. 어디 미적분에서? 요 미적분에서? 이 미적분은 비율관계가 별로 그러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초월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